네, 7월 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대북송금 조작 TF를 꾸렸습니다. 관련해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김광민 변호사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야외에서 또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하고 제가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 첫 번째 특검 조사 서울고검 현장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예, 습도 90%, 예, 러브버그들. 예. 야, 여기 계양산에 더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네. 러브버그 때문에 요새 야외 활동하실 때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한 해법이, 퇴치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공범이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네.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네네. 이렇게 공범인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그 대북송금 의혹 TF, 진상규명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이에 새롭게 드러난 진실이 있습니까? 그 TF 구성이 된 후에 뭐 새롭게 드러났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 연관돼서 새롭게 드러난 진실들은 우선은 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내 계속해서 이건 조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조작에는 검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고요. 저희가 특히나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뭐 그 개인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네. 경기도라는 광역 지자체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줬는데 그것도 심지어 경기도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관련 기업,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는 기업한테 내 대신조라고 줬다. 네. 이러한 범죄 혐의, 특히나 당시 경기도 지사까지 개입이 된 그 향후에는 뭐 유력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립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조작 정황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TF 발족된 계기는 쌍방울이랑 거의 같은 회사라고 봐도 되는 그리고 대북송금 자금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한 KH그룹이라는 곳의 배상윤 회장이 김성태 주장과 완전히 산방되는 그 해당 금전 지급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를 위한 것이지 경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같은 날 아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을 국내로 송환해서 자신의 진술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배상윤 회장 및 KH그룹에 대한 형량 딜을 한 이런 정황들이 나왔어요. 특히나 충격적인 거는 그 형량 딜의 대상이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고 또 하나는 검찰에 청탁을 했는데 검찰 청탁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청탁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이 내용이 이 대통령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맞습니다.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북송금의 조작에 검찰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개입됐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단순히 뭐 일개 수원지검의 뭐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속의 일탈 뭐 이런 네. 정도가 아니라 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모두 다 개입돼서 조직적으로 예.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해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에선 당연히 TF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TF뿐만 아니라 이거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그 민주당 차원에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TF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북 송금 관련된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고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제 수원지검 단위를 넘어서서 대통령실 그리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까지 연루된 그런 사건으로 봐야 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배상윤 KH그룹 회장 지금 수배 중이죠. 수배 중이고 예. 캄보디아에 도피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SBS하고 인터뷰를 네. 최근에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님 설명 주신 대로 경기도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그냥 쌍방울이 자기네 사업하려고 갖다 준 돈이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게 엮여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네. 그 이제 대북 송금 뭐 북한과의 사업은 언제나 유엔 제재가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유엔 제재에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업은 유엔 제재를 위배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배상윤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비밀리에 쌍방울이 북한과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 비밀리에 추진한 사업에 어떻게 경기도가 끼냐? 그러니까 예. 그냥 근데 이건 초반에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말 자체로 너무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비밀리에 추진하는데 경기도는 투명하게 일을 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공공 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이 부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네. 북한에 흘러갔다라고 추정되는 돈이 한 800만 불이고 이 중에 이제 500만 불이 경기도 대납입니다. 네.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방북비용이고 예. 경기도 대납이라는 게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북한에 가서 예. 내가 스마트팜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네. 약속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유엔 제재 때문에 그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야 이거 경기도가 못하니까 니네가 좀 해줘라 해서 500만 불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 대북 전문가입니다. 예. 17대 국회의원을 할 때 정보위 간사를 했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사업을 사실상 총괄을 했고 네. 그 당시에 북한도 수차례 갔었고 예.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네.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겠죠.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북한 전문가가 예. 북한에 가서 예. 유엔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마트팜 지어줄게라고 했고 돌아와서 검토해 보니 제재 대상이네. 그럼 쌍방울 네가 돈을 줘. 네. 이 시작부터 허무맹랑하죠. 그렇죠. 예. 그랬을리 만무한 거고 실제로 이 뭐 저희가 막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구구절절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경기도 지사가 북한을 가는데 300만 불이나 되는 것을 기업인에게 대납을 시키고 가려고 했다라는 네.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북한의 돈이 이 정도로 갈 것 같으면 이것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 통일부를 통해서 그렇죠. 뭐 그리고 또 현물이나 뭐 이런 게 협약에 따라서 이게 불가하다 설정 자체가 설정 자체도 불가하고요. 예.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 1심 무죄 나왔다가 2심에서 파기돼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그러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뭐 경기도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면 도지사실도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한 도지사실도 유죄 취지 파기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의 유죄 선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지사직이 날아가면 선거 비용 수십억을 보전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방북 문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었던 시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네. 근데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와서 지사직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 예. 그 선거 비용 수십억을 물어주냐 안 물어주냐라는 것을 걱정하는 이재명이 쌍방울한테 야 나 북한 증각에 300만 원 보내줘 이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뭐 조사 뭐 그리고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경기도 평화국장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조사 수사 대상이 됐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법 확정이 됐고요. 네. 예, 대법 확정 얼마 전에 됐고 대법 확정이 될 때까지 별건의 별건 구속을 통해서 거의 그러니까요. 3년 가까이 예. 미결수 구속을 시켰고 3년을 미결수로. 예, 3년 한 33개월 정도 됩니다. 33개월. 33개월을 미결로 구속을 시켰고 1심에서만 구속영장을 3번 청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고 예. 거기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하지 않으니 진술 번복이라는 것은 이재명도 다 알고 있었다. 네. 이재명에 다 보고를 했다라는 그 그렇죠. 진술을 하지 않으니 예. 추가로 또 기소를 해서 지금 1심에만 1심만 3건이 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된 사건이 예. 3건이 병합된 사건이니까요. 예. 이화영한테 6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들어가서 살아라. 네. 라는 거 말고는 잘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조금씩 더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 KH그룹의 조모 씨? 네네. 예, 이 사람을 만났어요. 네. 이 조모 씨라는 사람과 배상윤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도의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 조모 씨가 보통 알려지기에는 KH그룹 부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예, KH 강원개발. 강원개발. 예, 이게 예. 어떤 회사냐면 예, 지금 배상윤 회장의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예,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단합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를 KH그룹에서 낙찰받기 위해서 예.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KH 강원개발. 강원개발입니다. 예. 예, 상당히 중요한 회사죠. 이 회사의 부회장으로 역임을 했었던 네. 사람이고, 예. 그리고 배상윤 회장, 그러니까 뭐 여러 설이 있는데요. 뭐 배상윤도 그렇고 김성태도 그렇고 과거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 기업인이 됐다라는 예. 것들이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정설에 뭐 조폭 가까운데. 출신이다, 뭐 도박장 개설 등등 혐의로 그렇죠. 뭐 예. 근데 조모 씨가 60년생이고 배상윤 회장이 뭐 호적상은 67, 실제로는 66이라고 하고요. 네. 예, 김성태가 68 이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조모 씨 같은 경우는 김성태와 배상윤은 내가 예전에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부터 예.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다. 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인 표현은 네, 그 예. 표현이고 팩트로 확인되는 거는 KH 강원개발 부회장 출신이고, 예. 그러니까 알펜시아 골프장이랑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돼 있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김성태와 배상윤과는 개인적으로든 예. 사업적으로든 상당히 예. 긴밀한 예. 관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김성태, 배상윤, 조모 씨 이 사람은 사실상 뭐 어린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커온 뭐라 그래야 되나 파트너 뭐 하여간 본인 뭐 표현은 동업자? 뭐 도원의 결의를 한 사이다. 뭐 이렇게 본인은 얘기합니다. 도원의 예. 결의를 한 사이다. 네. 예.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네. 김 변호사님께서 몇 차례 이 조모 씨를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새로운 사실들이 네네. 있다고 들었어요. 우선은 이 사실은 일단 조모 씨의 주장입니다. 네. 조모 씨의 주장인데 예, 제가 좀 조모 씨랑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조모 씨의 좀 과장 섞인 표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허무맹랑하진 않다. 명태균 씨도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예. 과장된 면, 뭐 약간 MSG 네. 예, 이런 걸 좀 치는 편이긴 하지만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본 예. 베이스는 팩트가 예, 베이스돼 있고 팩트가 있어요. 팩트 예. 안에 좀 과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모 씨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공개됐던 권성동 의원이랑 네. 윤정식 특보의 녹취록. 예. 이거는 통화 녹취록이기 때문에 예.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예. 조모 씨와 제가 대화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네. 혹은 과장이 얼마 섞여 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 배상윤, 김성태가 거의 동시에 해외 도피를 했고 네. 이 해외 도피를 할 때도 이미 국민의힘의 그 주요 인사가 예. 개입이 돼 있었다. 예. 네, 그리고 도피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 측이 검찰과 협의를 해서 예. 김성태의 송환을 이제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예. 만들어 왔고 그 만들어 올 때 주요하게 플레이를 했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권성동, 한 명이 예.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다. 예. 예, 그래서 권성동과 장제원 의원이 각각 검찰 내에 예. 서로 다른 라인을 통해서 김성태의 송환을 추진해 왔는데 예.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 접촉했던 검찰 라인은 제가 좀 그 수소문 해보니 네. 상당히 좀 합리적인 수사를 하는 그런 라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권성동이 이제 검찰 통해서 예. 이제 그 도피 중인 김성태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너 들어와서 우리 이재명 잡자 뭐 이랬던 걸로 보이고 들어와서 근데 이재명 잡자. 예, 그랬는데 이제 해당 검찰 라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근데 이렇게 계속 협의하던 중에 네.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 쪽 라인이 예. 먼저 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먼저 치고 들어가서 그 당시에 태국에서 도피하고 있었던 예. 김성태를 압송해 왔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성태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 언론 뭐 예. 김성태와 검찰 간에 그 어느 정도 입장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김성태가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가 처음에 귀국했을 때 23년도 1월에 귀국을 하는데 예. 귀국했을 때는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안 합니다. 초반에 예, 공항에서 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뭐 이재명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에 들어와서도 뭐 이재명에 대해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그해 한 4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고 그 시점이 이제 연호술 파티 뭐 진술 세미나 이런 게 시작되는 시점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성태 주변 인물, 특히 회사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을 네. 시켰다. 예. 그때 사실상 김성태 그러니까 쌍방울의 김성태 수족들은 전부 다 구속이 됩니다. 친동생까지 구속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가족들의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김성태도, 예. 와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용불량자 수준까지 갔다. 그러니까 탈탈 털린 거죠. 김성태 그렇죠. 주변도 예, 검찰에 그래서- 의해서 예. 그래서 그때부터 김성태가 이제 그 검찰과 협의를 해서 예. 진술 조작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상윤 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피를 이어갑니다. 네. 이어가다가 24년도 5, 6, 7월 달에 예. 24년도 5, 6, 7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중요한데 24년도 5, 6, 7월이 어떤 시기냐면 예. 김성태 입장에서는 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다 협의를 해서 예. 1심에서 이화영한테 중형을 때리고 예. 그 중형 속에서 이재명이 연관됐다라는 예. 어느 정도 베이스를 확보하고 예, 예. 그러고 이제 항소심에 넘어간 상태인데 네. 항소심에서 그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진술 세미나, 예. 연호술 파티, 그 연어산 영수증도 나오고 예. 특히나 그 총 800만 불 중에 200만 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예, 예. 2019년 마닐라에서의 그 리오남 부재. 이리오남. 예. 예. 마닐라에서 리오남한테 200만 불 줬다는데 예. 리오남이 오지 않았다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게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예.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검찰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거든요. 예, 그 시점에 네. 김성태가 다시 이 조모 씨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권성동 의원에게 네. 그 딜을 들어갑니다. 요때 그 권성동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실제로 딜이 들어갔을 때 조모 씨와 권성동 의원하고 네. 나눈 대화 녹음 파일 네네네. 저희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듣고 네네.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 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 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유. 나발이 할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예. 예,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이거 빨리 마무리 짓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 내용을 좀 들어보면 반말을 해요. 네네. 네, 권성동 의원이 조모 씨한테 반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끄트머리에는 뭐 사람 뭐 이런 거 예. 액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조 회장은 다 아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권성동 의원과 그 KH 그룹의 강원개발 예. 강원개발 회장인 거죠.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강원 네, 근데 뭐 조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 때는 또 다른 회사의 회장으로 회장이었어요.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 강원개발의 부회장 출신인 조모 씨하고 상당히 막역한 사이로 보여요. 네네. 예, 어떤 관계길래 저렇게 조 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 회장. 조 회장 주장에 따르면 네, 김성태가 해외 도피 한 직후부터 네, 권성동과 협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했던 예. 관계인 거고, 저 아까 이제 조 회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쌍방울과 그 관계가 있는 회사로 보여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네. 저 당시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권성동 의원 선거송 같은 것도 조 회장이 다 만들어줬대요. 선거송, 예, 선거할 때. 유세할 때 쓰는 그렇죠. 네, 그런 선거송 노래 같은 것도 다 만들어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회장이니까. 예, 네네. 예. 그래서 상당히 막역한 관계였던 걸로 보이고요. 예, 어. 그리고 저 대화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앞전에 상당히 심도 깊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논의가 다 됐고 예. 논의가 다 된 것에는 결론만 전달하는 그렇습니다. 예. 과정이니까. 예. 수사에 협조한다 그럼 뭐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렇죠. 저건 검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한 전원이죠. 그쵸. 그러니까 조 회장이 예. 우리가 저 녹취를 보면 예. 수사에 협조한다면 그 앞에 예. 이런 진술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진술을 할지 진술의 아. 내용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얘기해주고, 거 같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수사에 다 협조해 주겠다. 협조해. 예. 요거를 가지고 권성동이 예. 검찰과 협의를 했던 걸로 예, 보입니다. 예. 야, 그 배상윤이가 들어와서 너네한테 이런 진술을 해주고 수사에 다 협조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럼 너네도 그냥 조사 좀 살살 하고 이런 거는 좀 쳐주고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딜을 했던 걸로 보이고 예. 그 딜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조 회장한테 통보를 하는 이렇게 협의가 됐어라고 네. 통보를 하는 그런 통화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시간이 굉장히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024년 5월, 6월, 7월 요 사이에 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중죄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제 그 법원 판결은 대충 마무리가 돼가고 거기에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표는 이제 공범 관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은 뭐 좀 일종의 이제 그 법률 용어로 싸게 끊어주고 예, 대충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이제 배상윤은 계속 도피 중인데 배상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조 회장과 권성동 의원이 또 다시 이제 뭔가를 주고받는 네네. 이런 통화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통화 이후에 실제로 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액수가 무슨 액수를 말하는 겁니까?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뭐 대가성으로 뭘 달라 이런 건가요? 액수는 예. 이제는 저 구조를 보면 네. 배상윤이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주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상윤이 뭘 해주는 대가로 예. 그러니까 대가라기보다는 뭘 해주는 것을 전제로 예. 우리가 수사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겠다 예. 이거니까요. 예. 그 편의를 봐주는 것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고 그 금전의 규모가 한 40억 정도 된다. 45.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 씨는. 예. 조 회장, 조 씨의 예. 주장인 것이고 이거 네네.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네네. 권성동 의원이 그 관련해서 반론하시려거든 저희 취재 편의점에 언제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조 씨의 네. 주장이다. 그 40억을 사실상 금전 요구를 권성동 의원이 한 거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게 이제 그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뭐 입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우선은 저 녹취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서영석 의원이 네.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공개를 했고 예. 같은 날 아까 얘기한 SBS의 배상윤 단독 배상이- 보고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예. 다음 날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예. 허무맹랑한 거짓이다. 예, 그리고 무슨 그 물타기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조 씨는 날 찾아서 민주당의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공개됐냐면 네. 그 조 회장이랑 김성태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네. 문자 내용을 보면 조 회장이 몇 시에 배 회장 국제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예. 하면 저기 김성태가 예. 뭐 몇 시쯤에 전화 갈 거야. 밥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네. 뭐 이렇게 하고 예. 배 회장 배와 권 예. 통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배와 권. 배상윤이랑 권성동 권성동 통화 통화. 연결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나오고 조 회장의 주장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권성동과 배상윤이 직접 통화를 해서 이 사건의 마무리 확정 짓기를 원했다. 네네. 그리고 자신이 통화를 연결해 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 그게 잠실 롯데 호텔 안에서 네. 안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예. 주장을 했는데 예. 잠실 롯데 호텔에서 뭐 그 안에서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조 회장의 주장이지만 예. 뭔가를 하고 둘이 권성동과 조 회장이 잠실 롯데 호텔을 나오는 모습이 예. 촬영된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른 것 같고,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권성동 의원도 조사 대상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권성동 의원은 40억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예. 어쨌든 최소한 녹취록에서는 돈을 요구한 정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니까요. 예.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사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께서 황당해하기도 하고, 야 세상에 검사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라고 판단했던 게 바로 그 연어회 술 파티 하고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냐 관련해서도 이제 조 회장이 직접 들은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예. 우선 뭐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좀 있나요? 지금 거의 거의 끝나- 1분밖에 없어가지고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예. 간략하게, 예. 짧게, 예. 그 문제는 이겁니다. 김성태, 네. 쌍방울 부회장인 방용철, 예. 그리고 아태협 회장인 그러니까 대북 브로커인 안부수 네. 이게 셋이 핵심 공범인데 네. 핵심 공범은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됨에 불구하고 네. 검찰에서 이 셋을 예. 박상용 검사가 이 셋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소환을 해요. 소환을 하고 그럼 이 셋이 소환돼서 그 좁은 검사실 어디 있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실 앞에 있는 비어 있는 방에서 그 네, 셋이 그냥 참고, 놔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출정 기록으로 다 확인됐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불려갔다라는 예. 것은.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매일같이 불려간 날에 해당하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봤어요. 예. 봤더니 시간까지 겹칩니다. 정확하게 김성태가 그 수원지검에 온 시간에 네. 쌍방울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앞에서 집중적으로 결제가 돼요. 그리고 김성태가 구치소로 돌아가면 쌍방울 법인카드도 퇴근합니다. 퇴근해. 예. 법카 퇴근. 예. 법과 퇴근이고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정확하게 찝은 예. 저 연어집이다. 예. 저 연어집에서 연어를 사왔다라고 얘기한 그 연어집에서 예. 김성태가 출정한 날 결제대까지 확인했습니다. 딱 떨어지는 팩트네요. 딱 떨어지죠. 예.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되는데 예. 그건 뭐냐면 예. 음식물을 사들고 수원지검에 들어간 사람들, 쌍방울 임원 중에 박상웅, 박상민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들로 네. 추정이 됩니다. 예. 이들이 수원지검에 출입을 했는지 출입자 명단만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검찰이 아직까지 끝끝내 이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회, 술, 뭐 기타 등등 모든 음식을 사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그걸 안주 삼아 술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모 씨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네. 이거는 조모 씨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나중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
그 쌍방울그룹 내부에서 확인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모 횟집에서 네. 그 회를 매번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예. 그 뭐 20만짜리 스페셜 회가 예. 있답니다. 이거를 예. 뭐 10대 개씩 주문을 해가지고 예. 교도소 반입을 했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서 예. 그거 먹고 술도 마시고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 역시도 조모 씨의 주장이죠. 주장인 거죠. 예, 예, 그 관련해서도 검찰 반론권 드릴 테니까 예, 반론하시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예. 강남에 있는 어모 회장, 네. 어모 그 술집, 횟집, 예, 횟집에 근데 대부분 현금을 결제했다고 그래요. 현금을 결제했다고 해도 매출 장부는 있을 테니까 예. 그것만 압수수색해서 검색을 해도 예. 조사를 해도 예.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겠네요. 어쨌든 이 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국민적 관심 사안이기도 하고 이 사건이 검찰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실 그리고 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검찰을 끼고 조작된 혐의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으로 관련된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희대의 생각이 좀 조작 듭니다. 사건입니다. 희대의 조작 예. 사건이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조만간 또 모셔서 예.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기 전에 제가 오늘 꼭 하실 말씀. 꼭 할 얘기. 예.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조작 사건에 의해서 불법 감금돼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더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화영에 대한 사면 청원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기 QR에 들어가시면 사면 청원에 동참하실 수 있고 그 제 페이스북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상당 게시물에 고정돼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 오셔가지고요 청원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면 복권 촉구 서명 운동 저 QR 코드만 찍으면 네네. 바로 들어가서 서명하실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2부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